한국 반도체 기술 그거 별거 없다. 미국이 뺏어와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냐? 자, 깐깐해서 남주자 깐깐남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각종 이슈를 깐깐하게 까본 다음에 안에 내용물 핵심만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이미 제목 보고 들어오셨겠습니다만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새 미국이 자꾸 우리나라 반도체 건드려요. 툭툭 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대부분 미국 왜 저래 기분 되게 나빠 뭐 이런 식의 우리 감정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비슷하듯이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도 상대방이 왜 저러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 거기에 따라서 맞춰주거나 뭐 아니면 싸우거나 하겠죠. 일단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한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힌트가 되는 책이 한 권 있어요. 네, 이 책입니다. 칩워라는 책입니다. 반도체 전쟁 6개월 내내 미국에서 국제 경제 뭐 이런 분야에서는 계속 1위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의 책으로까지 선정할 정도로 미국의 어떤 입장을 상당히 잘 반영한 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담고 있느냐? 디자인에서 딱 느낌이 오는 게 하나 있죠. 이 성조기의 별을 빼고 반도체를 여기다가 떡 박아놨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반도체는 미국 것이다. 미국이 개발해서 미국이 키워왔고 미국이 쓰고 있는 건데 건드리지 마라. 전쟁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저희 비디오 머그가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제블린,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 상당히 전세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미국산 미사일입니다. 이게 탱크를 공격하는 미사일이에요. 사람이 한 2km 정도 바깥에서 탱크에다 대고 찍어요. 미사일을 쏩니다. 미사일을 쏘면 이 미사일만 혼자 탱크를 찾아가서 낮게 날다가 공중으로 치솟아서 내리꽂습니다. 이 눈치를 채셨나 모르겠는데 이 미사일이 사실은 전자제품이에요. 개발부터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탱크를 찍어서 탱크를 눈으로 보면서 쫓아가서 올라가서 위치 자세 조정해서 내리꽂기까지 모두 반도체가 이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이 미사일 안에 핵심 반도체만 한 200개가 들어있는 걸로 평가가 됩니다. 이 한 발에 1억 원이에요. 전쟁 초반에 300발 정도를 쏜 통계가 있는데 300발을 쐈는데 280대에 가서 맞았어요. 그러니까 93%의 명중률을 보인 전쟁에서 93% 적군을 때린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기다 쏘는 사람은 피해도 보지 않고요. 그런데 반대로 러시아는 어땠냐? 러시아는 반도체 기술이 없습니다. 미국 같은 반도체 기술이 없죠. 그래서 시리아 내전 때 러시아군이 들어갔던 통계가 있어요. 미군이 내본 게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군이 쐈던 로켓과 포 중에 95%의 반도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도 기술이 없어요. 그냥 막 쏘는 거예요. 그런 무기와 이런 무기가 붙었다. 상대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력은 사실은 반도체에 상당히 기대고 있다. 근데 이게 중국하고 무슨 상관이냐? 한 10년 전까지 오바마 대통령 말기까지만 해도 중국이 이렇게 무역을 하고 이제 반도체를 개발하고 계속 돈을 벌게 되면 미국의 주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도 괜찮다. 한국 봐라. 일본 봐라, 대만 봐라. 결국 돈을 버니까 미국의 품에 푹 안겨서 미국 자본주의의 맛을 보더니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냐? 중국도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10년 전쯤에 오바마 대통령 말기에 미국의 매파, 국방부 이런 사람들이 추적을 해봤더니 중국이 중국 돈으로 자꾸 반도체 기술을 사고 반도체 인력을 사들이고 반도체 기계를 사들이고 하는 걸 나중에 추적을 해봤더니 결국은 여기 들어가더라.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가져다가 중국이 유도 무기를 만들고 첨단 무기를 만드는 데 써서 결국은 이 미사일을 미국한테 겨냥을 하더라. 야, 이거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몰랐고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매파들이 설득을 한 겁니다. 이걸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기억하실 텐데 화웨이 제재 같은 걸 들어갔을 때 화웨이가 그 반도체 만들어내는 그 기술을 상당히 많이 공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었죠. 정권이 바뀌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했는데 정당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었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그 기조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이렇게 한번 어떤 큰 방향이 정해지면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한순간에 바뀌는 않는 외교 정책은 특히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화가 났구나. 그러면 중국이 반도체를 그럼 개발하는 걸 어떻게 막을 거냐?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막을 수 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EUV라는 기술입니다.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 극자외선 기술이라는 건데 이게 없으면 앞으로 미래의 반도체는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한 방에 기억하실 수 있게 삼성전자가 EUV를 기계를 사와가지고 우리도 드디어 2018년에 기계를 갖게 됐습니다 이러고 하는 행사를 연 거예요. 근데 이런 중요한 행사에 이 플래카드를 이 행사를 주관하셨던 분한테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 기회로 우리가 이제 EUV를 기억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전 세계에서 이 EUV 기계를 가지고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딱 2개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두 회사만 할 수 있어요. 다른 회사는 이 EUV를 확보 못하는 데들이 대부분이고 준다고 해도 쓸 줄도 모릅니다. 이게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것이 아주 작은데 촘촘하게 어마어마하게 채워 넣는 게 핵심인데 앞으로는 이 기계가 없으면 그렇게 촘촘하게 채워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계만 있어야 가능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그 중요한 EUV라는 기계를 이 기계인데요. 전 세계에서 딱 한 회사만 만들 수 있습니다. ASML이라는 네덜란드 회사예요. 이 회사가 이 기계를 팔지 않으면 앞으로 반도체는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 대에 2천억에서 세게는 6천억까지 부릅니다. 어마어마한 기계예요. 이 ASML이라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기계를 다 까놨어요. 이 극비상일 건데. 그러니까 보면 알잖아요. 대충 전문가들은 보면 이게 무슨 기계다라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여줘도 못 뺏깁니다. 정말 인간이 만든 기계 중에 제일 정밀하고 제일 어려운 기계인데 여기 들어가는 이 부품 하나가 전부 전 세계에서 한 회사나 혹은 두 회사가 만드는 부품만 모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이 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데 이걸 모을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 ASML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이 제품을 팔면 50%를 남기는 회사예요. 이거를 이제 중국에 안 팔면 되는 거죠. 근데 아니 네덜란드 회사 기계를 중국에 어떻게 못 팔게 할 거야?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가능하냐? 이 부품 하나하나 들어가는 부품의 상당 부품들이 미국 부품입니다. 이게 지금 레이저거든요. 이 레이저가 미국산이에요. 그러니까 ASML한테 미국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너네 네덜란드 회사 맞는데 너네 말 안 들으면 이거 안 준다? 우리 회사한테 너네 안 주면 되잖아. 그럼 너네 망할걸?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ASML도 이 제품을 아무데나 함부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계는 지금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찌저찌 이 기계를 가져갔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반도체를 이렇게 촘촘하게 디자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 손으로 일일이 그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이게 뭐 좁은데 촘촘하게 그려놨기 때문에 결국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그려야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또 전부 미제입니다. 다른 나라 제품은 하나도 없어요. 그 미제 소프트웨어만 있어야 모든 반도체 디자인이 가능해요. 세 번째, 어찌저찌 설계도 할 수 있고 기계도 가져갔다고 치자고요. 마지막 문제가 뭐가 있냐면 공장을 돌려야 되잖아요. 기계를 돌려야 되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이제 최첨단 재료의 상당 부분은 일본 겁니다. 우리 저번에 반도체 가지고 일본하고 난리가 났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물건 안 파는 적 있죠. 바로 그 물건입니다. 그 물건을 거의 핵심적으로 일본이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 미국에서 설계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안 주고요. 유럽에서 기계 안 주고요. 일본에서 자료 안 줍니다.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길은 이걸로 그냥 막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넘어간 기술은 그래 뭐 그거 가지고는 너네 맘대로 한번 해보든가. 하지만 앞으로는 못할 거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은 중국이 앞으로 반도체를 더 첨단으로 만드는 걸 막는 게 목표다. 그래서 첨단 정밀 무기를 만들어서 미국에 감히 덤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겁니다. 대신 일반적인 반도체 개발해서 물건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건 그건 오케이. 그건 우리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잘 보시면 상무부나 이런 데서는 중국하고 계속 거래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국방부 쪽에서는 첨단 기술은 못 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 필요한 물건은 너네가 만들어서 우리한테 팔아도 우리가 사줄 건데 감히 이렇게 덤벼들 수 있는 반도체는 너네가 감히 이제 개발하지 못하게 하겠다.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중간에 낀 거예요. 이 미국이 모든 이 라인을 끊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지금 중국에 들어가 있죠. 지금 전 세계에서 반도체라는 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대만뿐인데 대만은 대만에서 주로 제조를 합니다. 중국에서 제조하지 않아요. 거의. 한국 기업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눈치를 챈 예를 들면 미국 회사들 인텔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중국에 있던 공장을 우리나라 회사한테 몇 조 원에 팔았습니다. 지금 그 공장 뭐 여러분들이 예측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사를 보시면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네덜란드도 중국의 수출 규제, 삼성, SK 긴장 모드. 왜냐하면 그게 들어가야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도 최첨단 제품을 찍어낼 수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네덜란드 아까 말씀드린 ASML이 물건 안 판다고 하죠. 일본도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키로 중미국 조치에 동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걸 넣고 싶어 하지만
벌써 몇 년치 끌탕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허락을 안 해준대. 앞으로도 허락은 안 해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기업들은 이 중간에 껴서 중국에 지금까지 투자한 돈들 중규모 혹은 그 이하 규모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도 최첨단 공장을 중국에서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이런 정책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가 중간에 지금 굉장히 촘촘하게 껴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게 뭐 중국이 거기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이거 못 쫓아가겠어? ASML의 그 EUV 장비만 해도 30년을 개발을 한 겁니다. 30년 기술 격차를 순식간에 좁힐 수가 없고요. 지금 전문가들 계산으로도 중국이 저기계 개발하는 데만,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데만 못해도 15년이 걸린다라는 계산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속이 타들어가겠죠. 자, 오늘은 미국이 왜 이렇게 반도체 가지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져봤는데, 다음 편에서는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책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약간 좀 스포를 하자면 이 책의 주장은 한국 반도체 기술 그거 별거 없다. 미국이 뺏어와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미국의 생각을 파악하고 있다면, 또 중국의 어떤 방향을 우리가 읽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냐. 이 책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별로 뭐 우리 무섭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너네 시작부터 이 우리 기술 가져다가 한 거고, 너네가 뭐 일본 이기고 아는데 그거 어차피 우리가 다 사줘서 그런 거 아니냐. 너네 걸 공장 돌려서 물건 만드는 거 그런 건 너네가 하고,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뭐 그걸로 소프트웨어 뭐 AI 뭐 스타트업 이런 거에서 더 돈 많이 버는 부가가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너네가 그렇게 잘하게 된 건데, 사실 너네 그 과정에서 좀 치팅하지 않았냐. 실력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미국 쪽에서는. 그런데 왜 갑자기 최근 들어서 그럼 생각이 좀 바뀌었냐. 한 5년 안쪽으로 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그런 정밀, 초정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이제 한국하고 대만하고 딱 2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중국하고 너무 가까워요. 그리고 뭐 북한도 좀 거슬리고, 자칫하면은 여기에서 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초정밀 반도체 기술은 있지만 만들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갖고 와봐. 이제 우리가 좀 필요해졌으니까 원래 우리 거잖아, 갖고 와봐, 이렇게 된 거예요, 현재 상황은. 근데 생각을 해보면 물론 우리가 뭐 가진 거 없고 뭐 기술도 없고 할 때 슬쩍슬쩍 컨닝도 하고 베끼기도 하고 뭐 정부가 좀 돈도 없는 살림에 대주기도 하고 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고 나서 전교 1등이 됐을 때는 그래도 우리도 뭔가 있었을 게 아니에요. 그냥 남들 거 베껴서 어떻게 전교 1등을 했겠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사실은 그 부분을 상당히 좀 쉽게 보고 있어요. 이 양산 기술이라는 걸 굉장히 쉽게 보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 부자 형이 야 이거 뭐 갖고 와봐. 야 우리가 원래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안 하다 보니까 못하게 된 거야. 이거 많이 들었던 얘기죠. 이 부자들 맨날 하는 얘기. 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화내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속성을 알면 조금 이렇게 입만 맞춰주면서 우리가 얻을 거 얻어내면 됩니다. 거기서 화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중국 손을 빌어서 미국을 조금 괴롭혀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우리끼리 얘기해요. 미국 사람 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자고요. 현대 반도체의 지금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돈입니다. 지난번에 ASML 공장 기계 하나에 막 5천억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이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4년 전 영상인데, 4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공장에 갔을 때 영상인데 짤로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풀로 보시고 음미를 한번 해보죠. 투자를 해가지고 만드는 팹입니다. 그리고 미래 총 말씀. 2,000원 정도 들어가는 돈이 2,000원 3개지. 네. 이 건물 하나. 그렇지. 어마하게 반도체 투자가 이건 20조짜리는 이보다 조금만 더 크게 지면 30조가 됩니다. 향후에도 한 2-3개 정도 더 지어야지 2030년을 맞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셔서 아실 건데 삼성의 회장, 대한민국의 둘째가라면 서러운 부자가 지금 굉장히 흥분한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그만큼 큰 투자이기 때문에요. 삼성 입장에서도 20조, 이재용 회장 본인 재산 다 털어넣어도 2번 털어넣어야 됩니다. 2배나 되는 그런 공장이에요. 이거를 뭐 한 10년 안에 3개를 진다, 4개를 진다면 100조 가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어떻게 그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 100조 만약에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100조 들어간 공장이 멈춰서요. 멈추는 순간부터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씩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조대 적자를 본다라는 게 그런 문제거든요. 이게 반도체 공장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계속 예측대로 돌려야만 어느 정도 돈이 수익이 나오는 거지,
저렇게 멈춰서면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반도체라는 게 사이클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뭘 얻어낼 수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메모리 반도체 회사 1위가 삼성전자, 세계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 회사가 3위입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예요. 1, 2위가 저렇게 막 공장을 지어대니까 3위도 쫓아가야 됩니다. 문제는 안 쫓아가면 지니까요. 쫓아가야 돼요. 근데 마이크론이 그래서 공장을 어디에 짓기로 했느냐, 미국 정부가 야, 옛날에 저 한국 정부가 치팅하듯이 우리도 돈 밀어줄 거야, 그러니까 너네 좀 미국에 지어 라고 해서 마이크론이 미국 뉴욕에다가, 이게 좀 잘렸는데 뉴욕 공장에 일단 200억 달러, 한 26조 원 돼요. 이걸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0억 달러를 지출할 수 있다. 이게 130조가 넘습니다. 느낌 오셨나요? 예.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일생일대에 지금 투자를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삐끗한다 그러면 뭐 몇백억, 몇천억. 삼성하고 SK는 그래도 옆에 다른 계열사들이 있어서 뭐 좀 분담을 할 수 있지만 마이크론은 이게 잘못되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미국 정부나 미국의 경제계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게임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지금 어쨌든 간에 저걸 성공시켜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할 때 이 부분을 좀 간과하는데,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면 비싸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절체절명의 투자를 한 마이크론이 미국에 그렇게 돈을 뿌려댔는데 제품이 나오기 시작할 때 과연 한국에서 만든 삼성과 SK칩과 경쟁해서 가격, 성능은 물론이고 가격적으로도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미국 안에서도 약간의 회의론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왜 길게 얘기했느냐, 여기서 갑자기 중국이 튀어나옵니다. 중국이 가만히 보다가 야, 너네만 우리 괴롭힐 수 있을 것 같아? 너네 이거 좀 약점이야. 너네 이거 되게 좀 뜨끔하지? 겁나지? 나 가만 안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죠. 마이크론 마크가 떡하니 박혀 있고 안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이크론 반도체를 중국이 안 살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 진짜 눈 돌아갈 얘기예요. 왜냐면 미국의 지금 최대 반도체 회사고 정말 믿는 구석인데, 중국이 만약에 마이크론 반도체를 사지 않는다. 이게 이제 지난 4분기 세계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인데, 삼성이 45% 1위, SK가 27.7% 2위, 마이크론이 23%입니다. 이 중에 중국에 가는 게 한 요 정도 돼요. 4분의 1이 중국으로 갑니다. 전체 세계 시장으로 치면 6%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6%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빠져버린다, 그러면 마이크론은 정말로 흔들릴 겁니다. 천문학적인 적자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최대 반도체 회사, 물론 인텔이 있습니다만 메모리 쪽의 최대 반도체 회사가 순간 존폐의 위기에 몰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한국에 만약에 중국이 마이크론을 막더라도 너네가 채워 넣지 마라. 삼성이나 SK가 안 팔아줬으면 좋겠다. 마이크론을 한마디로 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미국이 우리한테 하는 거죠.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미국과 안보 동맹이긴 합니다만은 경제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중국이 이렇게 마이크론을 만약에 톡 때리면 솔직하게 말하면 땡큐인 구석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다시 그 점유율을 보자면 한 요 정도, 만약에 우리가 늘어난다. 지금 한 70% 넘어가는데 그러면 80까지 가겠죠? 만약에 이게 차츰 더 안 좋아지면 가정입니다. 여기까지 간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한국인 입장에서는 좋아집니다. 사실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를 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장은, 위치는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과연 이게 가능하냐?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이 하고 있는 걸 보면 꼭 불가능하지만도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건 약간 우리가 중국의 손을 비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도 해야 됩니다. 미국 손을 빌어서 중국도 좀 떼찌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는 과연 이런 미국이 하고 있는 제재에 따라서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이제 최첨단 반도체는 개발이 사실상 힘들어요. 다 막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그 이하, 예를 들면 뭐 조금 중규모, 그런 아주 첨단이 아닌 부분까지는 뭐 기술이나 사람이나 기계나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로 어떻게 해볼 생각일 거예요. 그걸로 최대한 불려보자. 기술을 불려보자, 쫓아가보자, 이런 생각일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중규모, 그러니까 그런 어떤 최첨단이 아닌 반도체에서는 최대한 중국의 힘을 키워간다는 건데, 이게 우리한테는 또 의미하는 바가 있죠. 우리가 최첨단 반도체, EUV를 활용한 아주 뭐 메모리 반도체 중에 잘 나가는 거는 중국에 얼마든지 앞으로도 팔 수 있겠지만, 그 밑에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에게 잠식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중국 걸 쓰다 보니까. 이게 미국 반도체 협회가 예측을 한 건데,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시장을 몇 %씩 먹을 거냐. 여기가 중국입니다. 2020년에 15% 정도였는데
24까지 갈 거다. 2030년에. 그리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더 커지겠죠. 그럼 나머지 나라들은 조금씩 더 쪼그라들고요. 이게 한국인데 21에서 19로 이미 내려갈 걸로 예측이 돼 있습니다만은 이게 더 가면 갈수록 좁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전략은 중국이 뭐 이렇게 유지를 해도 좋고요. 혹은 더 안쪽으로 좀 쪼그라들어도 좋고요. 중국을 최대한 견제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한테 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얘기는 좀 중국 사람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끼리 얘기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중국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건들입니다. 컨테이너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실려 있겠죠. 이 안에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대부분 한국산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중국이 발전하면 계속 중국도 메모리 산업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중국 반도체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 쓰는 거는 중국에서 재를 쓰더라도 바깥에 나오는 건 미국이나 특히나 한국 특허 같은 거 안 건드릴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걸 미국에 얘기해서 최대한 제도적으로 막으면 되는 거죠. 물론 중국이 화낼 수 있기 때문에 살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열흘 전쯤에 미국 의원들이 의회에서, 미국의 굉장히 양당의 주요한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무슨 기자회견을 했냐? 앞으로 계속 중국을 압박하는 법안들을 쏟아내겠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뭐 방법이 뭐가 됐느냐, 오히려 그걸 더 좀 필요로 할 거예요. 조언을. 그럼 여기다가 슬쩍 가서, 자, 지금 미국 특허를 중국 애들이 쓸 것 같은데 그거 지키는 게 미국도 좋은 길입니다라고, 이거는 예를 들면 정부나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죠. 우리 기업들은 또 기업 차원에서 이렇게 미국을 얘기를 해서 미국을 움직여서 중국 기술이 밖으로 나오는 걸 막을 수 있다. 한마디로 미국 기업은 살짝 중국 빌려서 한 대 때려주고 중국 기업은 미국 손 빌려서 한 대 때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한테도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출구가 열릴 수 있다. 이건 뭐,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더 발전한다는 얘기는 뭐 제가 드려봐야 소용없는 얘기니까, 삼성과 SK가 본진은 한국에 계속 둬야 됩니다. 지금 있는 이런 공장들을 계속 한국에서 키워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만을 지금 미국이 지키려고 하는 게 TSMC라는 회사의 존재 때문이듯이 상당 부분, 만약에 우리 반도체에 미국이 앞으로 발전을 기댈 수밖에 없다면 한국을 지켜야 될 이유가 더 하나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 문제예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미국, 중국, 일본, 대만 국가 돈을 퍼부어가지고 반도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대 국가의 경쟁이 되고 있는데, 물론 국내 여론이나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회사에 직접적으로 뭐 돈을 쥐어주거나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인허가라든가 인재를 키워내는 문제라든가 우리가 전략적으로 국가적으로 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고민을 하고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뜻에서 깐깐남 이번에 반도체 얘기를 하러 봤습니다. 함께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깐깐남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